안녕하세요. 틱스 대표 한영석입니다. AI OS 그러면 생소한 개념이실 것 같아요. AI OS 그러면 AI가 리눅스 커널처럼 작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의 그 AI 개발 방식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학습과 추론 기능에다 그 운영체계적인 요소들을 더하여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특히 실시간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념을 뜻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근 한 4,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해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그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대량의 AI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을 이번 대회를 통해서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그 정밀도 면에서도 다른 방법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도 그 같은 정밀도 관점 그리고 운영의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AI OS가 가지는 그 전망은 특히 이제 대규모 AI라든가 그 다음에 빠르고 효율적인 AI 체계 구축, 이러한 분야에서 응용을 넓힐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가령 예를 들면 뭐 자연언어 처리, 요즘에 그 대량 AI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죠.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서 이것을 새로운 대안으로 저희가 기술을 내년쯤에 제시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거 외에 이제 정교한 예측, 그다음에 판단, 그리고 이상 탐지, 이런 분야에서도 지금 실증이 거의 된 상태라고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그 전망에 대해서, 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틱스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영석 대표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발표를 이어갈 텐데, 제가 여기 계신 평가위원분들의 눈을 좀 한번 봤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웃는 건 눈으로도 보이니까요. 편안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미소를 지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한 시간 역시 8분이고요. 한영석 대표님의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틱스 대표 한영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추상 엔진을 이용한, 그리고 그것을 활용처인 한국타이어 TSR20 가격 예측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가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경험할 수 있는 AI가 저희 삶 속에 있는지 저희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까마득히 잊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에는 아직 AI라는 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데 AI 스피커라고 하고, 포토샵 기능 같은데 AI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편을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는 계속 쌓여가고 있고 99%의 데이터는 버려지고 있는 상태예요. 평균값 정도 구하고 있죠. 이러한 상태에서 사람이 경험하고자 하는, 말하자면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AI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전두엽 AI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소홀하고 있었던 그 전두엽 부분의 판단 능력, 이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말하자면 쌓이는 데이터에서 그러한 전두엽적인 기술을 적용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판단이라든가 관제, 심지어 공감하는 능력까지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믿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좀 장애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하여 저희가 개발한 것이 추상 엔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추상 엔진 버전 1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상 엔진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이와 같은 개발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선은 추상 엔진을 이용할 수 있는 대량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추상 엔진이 아닌 레가시 방법에서는 이와 같이 계속 설계와 코딩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요. 심지어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00개 이상의 유닛으로 발전한다면 이것의 그 사운드니스를 보장할 수 없겠죠. 따라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데, 바로 추상 엔진에서는 저희가 이번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한 것이고요.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세팅하는 작업이 주로 그 작업이 될 거고,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작업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많은 AI를 통합하는 설계 부분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개발
방법의 접근성을 새롭게 하자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개발에는 공학적인 질문도 꽤 많지만 일단은 재미있는 추상적인 이론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신경망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또는 새로운 패턴이 어떻게 신경망이 만들어내게 되나, 알고리즘 어떻게 생성하나, 이런 얘기죠. 그 데이터를 유체처럼 만들 수는 없을까? 계속 실시간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P가 요즘 BP가 대부분인데 BP가 아닌 새로운 지도학습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OS적인 측면인데 이것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들을 줄여주는 그러한 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적인 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오랜 고생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입니다. 이제 본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학습이 한 6년치 정도 학습 데이터가 있고 5년치 정도의 추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5년치에 말하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인데 1차 실험에서는 그 규정에 충실하게 하여 저희가 실험한 결과 3.7달러 정도의 오차를 얻었고요. 자, 2차 실험에서는 3.7달러 그 모델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기보다는 그 모델을 실적용 모델을 바꾸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년 차에를 한꺼번에 예측할 일은 실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마크오프 어썸션에 맞게끔 이거를 그 10개의 모델로 쪼개서 하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즉 이거는 다른 팀과의 어떤 점수 비교를 위한 게 아니라 3.7과의 비교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했던 건 2.0대입니다. 2.0 정도의 결과를 얻기를 원했고 사실상 학습 과정에는 그 결과를 얻었는데 막판에 이 훌륭한 엔진이 오류를, 그러니까 그 정확도 누수 현상을 보임에 따라서 저희가 그 결과를 보고는 못 드리지만 어쨌든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추상 엔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부분에서는 이제 파이썬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발굴하는 그 데이터에 대한 이슈도 있었는데 저희가 발굴한 거는 알루미늄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TSR22 예측을 위하여 저희가 복잡한 변수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그 핵심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단순하게 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 만약 트렌드 분석을 위한다면 별도의 모델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후보 그 변수 군으로 이와 같이 심지어 자동차 생산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시콤하고 알루미늄 두 개의 관계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의 추상 벡터를 구하고 시콤의 추상 벡터를 구합니다. 추상 벡터라는 거는 저희 모델의 고유한 어떤 계산 특성이지만 기존에 있는 거에 비교한다면 가령 오토 인코더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랑 좀 다르죠. 어쨌든 추상 벡터를 구해서 두 개 사이의 상관성, 그러니까 예측성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엔진이 스스로 말하자면 R 스퀘어를 계산해 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시콤이죠. 이게 우리 본 목표 가격입니다. 시콤이 자기 자신을 예측하는 거는 98% 정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직관에 맞아 떨어지는 거고요. SHF도 고무 가격이죠. 따라서 여기서 97%가 나왔으니 직관에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오일 가격이나 이렇게 쭉 봤을 때 오일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요. 사실 알루미늄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루미늄 58% 나와서 알루미늄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2.0대 오차가 나왔는데 그 첫 번째 그 차트를 보면 저희가 원하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누수가 좀 생겨서 이와 같은 혼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점대의 오차고요. 두 번째, 다섯 번째가 큰 이제 그 미스를 해서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이 시콤이라든가 SHF 그다음에 이와 같은 그 브렌트를 집어넣어서 시콤을 예측하는 건데 여기에 알루미늄을 추가해서 또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미래 벡터라는 게 있어요. 미래 벡터는 한번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예측한 걸 다시 집어넣어서 예측하는 그 이중 체계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실증에서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실험한 거가 이와 같은 건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오른쪽 맨 오른쪽 하단에 1.5라고 나오는 게 이게 오차거든요. 이 오차가 지금 1.5로 보여주고 학습의 모니터링 상황인데 보여주고 있는데 추론에서는 이게 이렇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데이터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V셋이라는 부분이 밸리데이션 셋인데 같은 셋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뭐 비지도 학습, 뭐 연력학 정보 현재 BP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뭐 이런 식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엔진이 제공하는 티피컬한 그 모니터링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엔진의 요소들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엔진에는 말하자면 이와 같이 그 데이터 플로우들이 있고 전체적인 연산을 조절하는 부분, 학습 알고리즘 조절하는 부분, 추론을 조절하는 부분, 인터액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엔진에 녹아져 있고요. 이걸 단지 파라미터 세팅만 함으로 해서 엔진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AI 프로그램이 생략이 되는 것이죠. 응용 분야를 생각해 보면은 이 엔진들을 많이 붙일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병렬적, 직렬적으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시스템을 대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IDC, 뭐 기계장치, IoT 이런 거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에 규칙 들어가는 확률 규칙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연구가 저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물론 또 이제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예측하는 부분들 또는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이게 왜 저희가 순수하게 다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베디드 시스템 뭐 이런 거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당연히 이러한 같은 기술적 배경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성을 중시하다 보니 일단 주력 사업은 금융 쪽에 기존에 경험한 것보다 훨씬 좀 구체화되고 그런 증강된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1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2B죠. 물론 저는 이제 주력 사업은 B2C에 해당하는 거고요. B2B는 자연스럽게 이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탐지라던가 이런 기업이나 이런 쪽에 그 지식화를 진정한 의미의 AI화를 지원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고, 협력 사업은 이 기술을 이제 다른 기업들과 협력해서 확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엔진 자체를 보급해서 저희가 그 인프라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수용 모델이 나온다면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년 봄쯤에 제 주력 사업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실 저희가 이거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이 출시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업체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는 어쨌든 사회에 지금 지식화되고 있지 못한 그 현 상황, 뭔가 장벽에 맡겨 있는 AI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거를 타개하는 게 저희 목표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적 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대량의 AI가 필수적일 것이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현재까지 저희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혹시 다음에 더 발표할 기회가 있게 되면 제가 알고리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거를 포함하여 오류가 수정된 엔진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틱스의 발표까지 만나봤습니다. 다른 팀과의 차별성이 좀 빛나는 발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어느 팀보다 길이는 긴 발표였죠. 과연 이게 강점으로 작용을 할지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플러스가 될지 혹은 마이너스가 될지 질의응답에서 조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은 한인석 부사장님과 함께 진행이 될 텐데요. 제한 시간은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인 모델을 쓰셨다고만 돼 있는데 지금 그 틱스에서 이제 발표한 그 추상 엔진이라는 녀석 안에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딥러닝 모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CNN이든 RNN이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녹아들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사실 이 모델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원래 슬라이드에 한 장이 더 있었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빠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뭐냐면 추상 엔진은 아까 그 트레이닝 알고 그 연산 리스트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볼츠만 학습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BP 학습, 소프트맥스, 그리고 양방향 지도 학습 알고리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방향 지도 학습은 좀 약간 선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한 거고요. 불추만 학습은 뭐 기존에 알려지는 기술인데 저희가 많이 튜닝을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실험은 아까 4개 신경망으로 레이어가 돼 있었는데 첫 번째 레이어가 볼츠만 학습을 하고요. 볼츠만 학습을 하게 되면 거기서 추상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 BP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많은 실험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볼츠만 학습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필터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좀 제거되고요. 뭔가 그 뼈대만 남게 됩니다. 그 뼈대 위에서 BP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자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연장해서 조금만 더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볼츠만 학습이랑 지도 학습을 얘기를 하셨는데 발표 자리에 보니까 이제 정확도는 비지도 학습의 정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 질문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보면 이 추상 엔진의 어떤 알고리즘을 주로 고려했는지와 왜 그 알고리즘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알고리즘이라 말씀하시면 추상 볼츠만 학습 말씀드리는 거예요? 볼츠만 학습.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앱스트랙 엔진은 볼츠만 학습이 메인인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비지도 학습의 정확도를 보신 이유는 네. 지금 설명드릴게요. 비지도 학습이 어떻게 정확도가 있을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재현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에서 들어와서 다시 인풋으로 나오는 그 재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현은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현 오차를 얘기합니다. 재현이 잘 될수록 당연히 물론 오버핏 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재현이 되게 만드는 것이 비지도 학습의 1차 목표입니다. 네. 네, 센터장님의 질문을 들어봤는데 혹시 다른 분들의 질문도 있을까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뭐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게 추상 엔진이 이제 직접 좀 많이 개발을 하신 측면이 네. 있어서 아직은 저에게도 아직은 조금 추상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 모델을 갖고 사업화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어떻게 지금 시장으로 진입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소 좀 네.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되게 단순해야 되고 되게 직관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저희 주력 사업으로 우리가 잡았던 것은 기술적 내용이 드러나기보다는 소비자가 그걸 접했을 때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관점에서 잡았고요. 1차 사업은 기존의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1인마다 한 사람마다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을 위한 학습을 하고 추론을 진행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를 구성하는 그러한 하나의 개인별 워크스테이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어드바이저라고 할까요? 자꾸 그 용어가 남발이 돼서 말을 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으나 어쨌든 개인용 AI 스테이션을 만든다. 그래서 개인이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의 기술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상 엔진을 다양하게 적용을 합니다. 예측, 판단, 그리고 그 재현 같은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를 구성하면 경험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금융 서비스죠.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금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혁신적이라 할 만한 경험을 만들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지난 한 올해 초부터 계속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를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서 나는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어떠한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 알고리즘들을 CNN을 쓸 건지 올토인콘을 쓸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네. 각종 기술들의
대부분 다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 추상 엔진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쪽 어떤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네, 건지가 첫 번째 맞습니다. 이제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뭐 다른 분야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파일럿 테스트나 피저빌리티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추상 엔진은 뭐 한 줄 한 줄 저희가 다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엔진을 튜닝하기에는 저희가 제일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만든 솔루션을 포팅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만든 걸 튜닝하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상 엔진을 쓰는 것이고, 이것이 기존의 뭐 LSTM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뭐 우월하다라는 걸 저희가 증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LSTM보다는 얘가 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튜닝하는 쪽인데, 사실 아까 그 스켈레톤, 그러니까 추상화하는 그 추상 벡터가 그걸 잘 쓰면은 그 트렌드 예측에 좀 유리합니다. 이런 결과를 저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로우 데이터보다는 추상화된 벡터가 트렌드 예측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정확도를 줄이는 것보다는 트렌드 예측에 유리하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저 실험에서는 그거보다는 정확도를 줄이는 게 포인트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추상 벡터를 이용한 방법에 어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사업하면서 추상 벡터만 써야 추상 엔진만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좋은 기술이 있으면 같이 융합을 하죠. 그런 오픈 마인드는 당연히 있고요. 네, 이제 제한 시간이 7분이 지나서요. 틱스의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한현석 대표님과 한인석 부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